실제로 원장님은 발로 건강을 체크하고 이러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 발을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네.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약간 저도 집안에 무안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발 보고 이상이 있어서 바로 가서 혈액 검사하니까 이상이 있는 걸 바로 나와서 치료를 한 적도 있고요. 예, 저도 스스로 발을 보고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발을 있어요. 보고 아니면 만져보고? 만져보고. 만져보고? 네. 그럼 뭘 이상을 느껴요? 발에 보면은 발의 색깔도 틀리고요. 발에 이렇게 제가 의심하는 그 혈자리에 반사구죠. 발 반사요법이다 보니까 그 반사구에 이상이 느껴요. 응어리가 느끼고 이게 손으로 만지면 걸리는 응어리가 있어요. 그 응어리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의심하는 질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 항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약물 치료 한 달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발을 이렇게 만져봐도 그 사람의 건강을 대충 알 수는 있겠네요? 일단 발을 먼저 육안으로 먼저 보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발의 모양과 색깔을 보고요. 그리고 발 만졌을 때는 그 발 해당한 반사구, 우리 한의학으로 보면 혈자리죠. 네. 혈자리를 이렇게 만져서 그 해당한 혈자리에 어떤 상태인지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사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혈자리 얘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반사구가 바로 우리 한의학에 말하는 혈자리예요. 네. 왜냐면 발지압이 대체의학이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아직 글쎄 의학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예, 다른 뭐 여러 나라에서는 일단 대체의학으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렇게 발의 반응을 보기도 해요? 시기 잃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때 발바닥에다 하면은 발가락이 이게 자극을 하면 오므려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극을 했을 때 발가락이 위로 뻗는다 그러면은 뇌 신경기 계통이 이상이 있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발바닥을 자극하는 이 요법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네. 보통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발 반사 이게 국제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단 발 반사 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는 저 발 마사지 이쪽은 중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같은데 서양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발 반사 요법에 대해서는 일단 학계에서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발 반사 요법 전문 직업으로 갖고 있는 분이 한 10,000여 명 이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발 반사 요법이 우리 한국에 이게 있는 발 마사지 샵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이게 많이 돼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발이 우리 몸 건강을 나타내주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전체 이게 인체 면적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98%의 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 기관, 선, 림프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 말단 조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엉켜 있어요. 근데 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의 순환 작용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 혈액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의 반대 힘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많이 자극하고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 다스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우리 지금 그림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일단 이 발바닥 그림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뒷모습입니다. 그 보면은 엄지 발가락 2개 붙어 있죠. 네. 거기가 머리, 우리 헤드 부위고요. 그 따라서 내려오면 중간 이게 빨간색 라인은 척추입니다. 그 양쪽 옆으로는 양쪽 어깨고요. 그리고 이게 관절, 밑부분 발 뒤꿈치 부분은 골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걸쳐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더 상세적으로 해부해서 들어가면은 발바닥 안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 발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그 50이 넘다 보니까 팔이나 어깨가 뻑적지근하고 50개 놓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저쪽 부위, 팔하고 어깨라고 써 있는데 저기를 좀 눌러주면 도움이 돼요? 네, 거기 누르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팔하고 어깨 50개 있는 사람은 주로 발가락 사이에 이게 많이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많이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깨 스트레칭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발가락하고 내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네. 이걸 돌려? 네. 발가락은 다 우리 뇌신경기 계통이지만 발가락하고 이 어깨 연결 부위는 우리 어깨하고 이게 뒷목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요 폐하고 기관지, 그러니까 발의 앞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줘도 괜찮겠네요. 아, 충분히 좋죠. 너무 좋죠. 아. 네. 그래서 발 감기 기운 있고 할 때는 네. 따뜻한 족욕 해주시면 예,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네. 요 안에 저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요 그림은 뭐예요? 이 발의 내측을, 내측이라고 써있는. 이 발의 안쪽인데요. 네. 발의 안쪽 같은 경우는 아까 사람 모양 이게 사람이 이게 앉아 있는 모양을 보셨죠? 네. 바로 이게 빨간 부위가 제가 척추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쪽은 바로 우리 척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추부터 흉추, 요추, 밑추골까지 타고 내려오는 부위예요. 바깥쪽은 고관절입니다. 바깥쪽은 우리가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허리, 골반, 고관절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네. 네. 콩팥 같은 경우에 장기가 2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콩팥, 오른쪽 콩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신, 우신으로 돼 있고요. 예, 오른쪽이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면 왼쪽이 있는데 발에는 다 오른쪽은 간이 있다 보니까 네. 오른쪽 발에는 간에 해당한 반사구가 있고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왼쪽 발에는 심장 반사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신경 교차되는 부위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뇌신경이에요. 발 반사구 중에 10개 발가락이 우리 뇌신경인데요. 뇌신경만 이게 교차돼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오른쪽 발에는 간 반사구, 왼쪽에는 심장 반사구,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집에서 간단하게 뭘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우리 흔히들 밥 먹는 젓가락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으로 편안하게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숟가락이랑 이게 피부랑 맞닿으면 마찰되다 보니까 피부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하나 그냥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베이비 오일 같은 거 괜찮아요? 베이비 오일도 괜찮고 바디 오일도 괜찮고 아무나 오일이면 괜찮습니다. 젓가락을 주로 이용하는데 근데 발바닥 부위 같은 경우는 면이 크다 보니까 숟가락으로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숟가락, 젓가락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쇠젓가락 쓰는 거죠? 네, 쇠젓가락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나무 젓가락은 절연체인데요. 쇠 같은 경우는 금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미세한 그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전류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냥 젓가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할 거 다 준비했으면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한번 시연해볼까요? 아마 집에서 보시는 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셀프로 발 지압을 할 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타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네, 오일은 일단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오일 도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 마찰하는데 아플까봐 피부에 상처 생기지 않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젓가락,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이 보통 보면 젓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약간 예리해요. 그래서 아파하실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숟가락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조금 덜 뭉퉁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숟가락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지압은 먼저 비뇨기 계통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발의 제일 중요한 혈자리 용천혈, 네, 여기서부터 따라서 내려오고, 예. 여기 방광, 요도까지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네. 이게 아프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프면 이상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혈자리 반사구 따라서 내려오면 응어리 걸리는 거 좀 느끼실 거예요. 예, 그 응어리가 있으면 그 해당한 그 반사구에 약간 이상 증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전립선 위치인데요. 그래요? 네네. 왜 전립선이 안 좋은가? 안 좋을 연세가 소팔메토 먹어야 되나? 안 좋을 연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보통 지금 남자 여자 25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여기서 때문에 툭 걸리는데? 아, 거기 같은 경우는 콩팥, 중간인 거의 신장? 콩팥, 예, 신장. 중간에 여기, 콩팥 여기. 부위는 거의 다 걸리고 거기는 방광하고 전립선 부위인데요. 여기. 네, 쭉 내려오다 보면 이 끝부분이 방광하고 요도인데 발지압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방광 요도, 신장, 예, 방광 요도인데요. 콩팥 비뇨기 계통을 일단 열어줘야 우리 체내에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 자리가 바로 여기 용천부터 신장, 방광, 요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 지금 저 보시는 분들 잠깐 껐다가요. 요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와보세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근데 가서 발 마사지는 가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거 집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왼발이다 보니까 왼발 이 끝쪽에 네. 여기 중앙 말고 좀 네. 바깥쪽에는 심장 부위입니다. 하트, 심장. 예, 심장. 하트 부위. 거기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네. 여기가 더 시원한데? 네. 여기가 왜 더 시원하지? 심장이니까 이게 지압을 해주면 펌프가 예, 잘 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발 안쪽은 여기는 위, 12지장, 위. 췌장 이 자리인데 소화기 계통 자리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 오일을 묻어서 미끄러워 이게 불편해 그러면은 숟가락 이 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면이 크거든요. 예, 그럼 전체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옵니다. 나 여기 뭐 하나 또 딱 걸리는데 여기. 여기 뭐예요? 여기? 거기는 췌장입니다. 췌장? 네네. 췌장 기능은 보통 한국은 다들 식사를 너무 급하게 빨리 드시는데요. 조금 식사 씹는 그 시간을 드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면 췌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대장은 거고 어디예요? 대장? 대장은 이쪽 요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쪽? 네,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 부위가 치질. 치질? 네, 치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숟가락 면으로 전체 굳이 내가 이 혈자리 모른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주시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걸 느끼실 이렇게.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눈이 침침해. 이렇게 그냥 활동할 때도 눈이 자꾸 침침해요. 네. 그러면 어디를 좀 눌러요? 눈이 침침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에 열이 많거나 네. 간 기능이 약하면 눈이 네. 침침하다 말을 하지만 간에 해당 반사구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네. 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자극하면 되는데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우리가 관절이 궤뼈가 많고 관절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용하지 말고 손으로만도 아프다. 가능합니다. 네, 그냥 손으로 네, 가운데 발가락 만지니까 네. 아픈데? 네. 네. 눈이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요? 예. 그냥 이렇게 돌리면 오일이 묻어 있으면 네. 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다 보면 굉장히 아프면서도 아파. 시원한 걸 느낄 네, 거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눈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귀입니다. 그리고 엄지는 우리 뇌. 뇌예요. 예, 인체의 총사령부 뇌. 엄지가. 예, 뇌에 있는 뇌 하수체, 뇌 이마골, 대뇌, 소뇌, 뇌 삼사신경 다 엄지 발가락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 네. 뭐 어르신 할 것 없이 다 좋습니까? 네, 다 좋습니다. 애기들은 네. 저희 제일 어린 꼬마 고객님은요, 1살 때부터 받았는데요. 지금 6살이에요. 와. 네, 근데 애기들은 일단 받으면 네. 잔병 치레 안 하고, 네. 예, 그리고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도 오래되면 기계가 노화되잖아요. 그럼 어르신 같은 경우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게 느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발 지압을 해주면 잔병 치레도 좀 덜하고 혈액순환에 예,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건 없습니까? 이거 할 때? 발지압할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지압을 하고 하려면 굉장히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압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당한 그 반사구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강하다 보면은 내가 이 전체 발 지압에 대해서 전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한 자리를 강하게 압을 주다 보면 지압 몸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살살 어루만지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시원할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혹 피곤하면 샵에 가서 관리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거 하다 보면은 정강이에서부터 밑으로 훑어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지압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끝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항상 이게 밑부분부터 위로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횟수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게 한 곳에 한 혈자리를 한 반사구를 내가 그냥 한 번 눌러서 끝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혈자리 이것이 아니라 한 혈자리 한 반사구당 적어도 10회 이상은 좀 이게 풀어줘야 지압을 해줘야 어느 정도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집에서 내가 혼자 TV 볼 때 굳이 내가 혈자리 모른다 하면 이 혈자리 저 혈자리 굳이 몰라도 그냥 손으로 오일을 발라서 발에 도포를 하고 여기
끝부분부터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눈도 아프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무겁다. 그럼 손으로 발에 깍지를 껴서 네, 그냥 편안하게 앞뒤로 접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발목을 한번 돌려주면 발목을 이게 10번 이상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손으로 그냥 오일 도포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돌리다 보면은 눈도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퇴근해서 그 씻고 잠자기 전에 네. 어? 아이고 봐라 오늘 고생했다. 네. 아이고 고생했어. 네, 이거 하면 네, 맞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발 등에는 우리 우울할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나는 혈자리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발등 전체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근만근이 다리가 피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저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네.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자기 전에 네, 아이도 일로 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맞아요. 그러면 네. 너무 좋지. 그럼요. 스킨십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자녀들인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네. 되고 그 치료적인 목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 어디가 있을까요? 아, 예, 뇌를 지켜주는 지압점이 있죠. 지금 특히 말씀하신 수험생도 많고 그리고 이게 환절기다 보니까 이게 추워지면 연세 많으신 분들 뇌졸중 환자도 은근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뇌졸중에도 그렇고 뇌를 맑게 해주는 혈자리를 제가 몇 개 포인트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로 보면 아까 여기라고 그랬죠. 네, 오, 기억하시네요. 와, 엄지 발가락이 우리 뇌 신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심장, 여기는 바로 혈압점입니다. 아, 네. 혈압. 네, 혈압점. 네, 이 세 가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아. 예, 우리가 뇌졸중 예방해도 되고 뇌 같은 경우는 우리 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에게 대뇌 이마볼부터 소뇌, 대뇌 그리고 여기 전체 뇌 하수체, 자율신경까지 다 엄지 발가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엄지는 우리 인체의 총사령부거든요. 뭐 뇌에서 모든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심장 같은 경우도 이게 펌프력이 있다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혈압. 보통 이게 뇌졸중 환자들 보니까 거의 혈압이 거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급하게 뇌출혈이나 예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을 계속 누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일단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해주면 뇌가 맑아지고 그리고 혈압점을 꾸준히 이게 지압을 해주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진정이 되는 느낌? 사춘기 아이들 네. 피가 뜨겁잖아요. 네. 걔네들 여기 좀 만져서 진정 좀 시켜줘야 되겠네. 사춘기 아이들은 또 틀린 게요. 어른하고 또 틀린 게 엄지 발가락 이게 진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한창 왕성하고 클 때이기 때문에 그 열을 적당히 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른쪽 발, 간 같은 경우는 이게 심장은 왼쪽 발에 있고요. 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에 있습니다. 오른쪽 발에. 네. 요즘에 이제 몸이 붓는다. 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다. 네. 이렇게 부종 있는 분들, 특히 그 여성분들 많던데 네. 갱년기 여성분들 네, 네. 어디를 눌러줘야 되나요? 일단 붓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독소 배출이 돼야 돼요. 배출이 되려면 일단 신장 제일 기본적으로 신장 콩팥 우리에게 용천부터 네. 신장 그리고 여기는 방광 좀 더 옆으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옆으로 요도까지 네. 이 몇 개 기본 비뇨기 계통 이 혈자리인데요. 일단 독소가 배출이 돼야 몸에 부종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 그리고 일단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비뇨기 계통 혈자리 4개 해놨습니다. 또 요즘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다이어트 신경 쓰는 분 많지만 이것도 다이어트 혈점이 되겠네. 이거는 비뇨기 계통은 발 빼니까. 지압의 기본 혈점이기도 하고 다이어트해도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 더 추가적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 내 식욕 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출도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소화기 계통 네, 여기 보면 위 네, 췌장 옆에 십이지장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갑상선
네, 갑상선 부위입니다. 아. 네, 일단 다이어트 되려면 독소 제거도 잘 돼야 되고 오장육부 소화가 잘 돼서 소화가 잘 됨으로써 이것도 배출이 잘 돼야 되고 또 갑상선을 왜 넣냐면 이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먹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을 수 있죠. 네. 이렇게 그 발 지압을 할 때는 네. 자주 해야 돼요? 어느 정도나 하면 돼요? 적어도 주 3회 정도 해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피로회복 위주로 하면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지만 내가 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부종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적어도 주 3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갱년기 증상. 네. 근데 갱년기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는데 안면 홍조로 우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기복이 좀 심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겨드랑이 땀 났다가 또 땀 나다가 좀 있으면 또 춥고. 이거 뭐 더웠다 추웠다 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혈자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건 주로 발등에 있거든요. 태충혈이라고도 하고 여기 흉부 림프예요. 흉부 림프이고 이 양쪽은 여기는 서해부 복부 림프. 네, 혈압점 여기 옆에까지 여기도 흉부거든요. 예. 여기를 전체 왜 풀어줘야 되냐면 화가 나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짜증이 나면은 그 열을 식힐 수 있는 거는 림프를 일단 모든 림프절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림프에 독소가 많이 쌓이는데 가슴 여기 태충혈 이 흉부 림프만 제대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짜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예, 그래 집에 가셔서 부인 또 짜증 낸다 그러면은 혈자리 몰라도 되니까 손으로 오일 도포해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 있죠? 발가락 사이사이로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방향은 항상 위로.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고 발가락에서 위쪽으로, 상체 쪽으로. 그럼 이게 여성 갱년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자분들도 그 나이 또래 되면은 해주면 좋겠네요. 왜냐면 지금 갱년기는 꼭 여성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맞아요. 남성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부가 집에서 TV 보면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발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갱년기도 이게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여기는 꼭 좀 해주세요 하는 데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뭐. 네. 지금 그 환절기이기도 하거니와 갱년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한테도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삼음교란 혈자리인데요. 여기가 삼음교 혈인데요. 우리가 복숭아뼈 이게 사지 지나서 있는 이 지점인데 이 혈자리가 뭐냐 삼음교 혈인데 신장, 간장, 비장 같이 있는 혈자리예요. 근데 신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이게 여과 기능을 하는 거고 비뇨기 계통에 속해서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고요. 이게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 우리 갱년기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울적했다가 다운됐다가 하잖아요. 그 간의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양 흡수도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음교 혈자리만 잘 눌러도 갱년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 혈자리는 여자 불임에도 좋은 혈자리고 남자 정력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꾹 눌렀다가 놔줬다가 이렇게 10회 이상 반복. 10회 이상 해줘도 되고 꾹 누르는 것보다 그냥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계속 발 지압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특히 발바닥에 굳은 살 많이 발겨요. 그래서 그걸 막 어떤 사람 칼로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발에 이게 굳은 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이게 해당한 혈자리 반사구에 이상이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증세이고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해당한 그 반사구에 더 이상 새로운 세포 생성이 안 되고 굳은 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발이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유난히 찬 분들 있어요. 그럼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손과 발에는 말초신경이 수천 개 서로 상호작용해서 엉켜 있어요. 그래서 말초신경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손, 발만 유난히 차가운 분들 많습니다. 그것도 혈액순환 장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때는 주로 집에서 따뜻한 족욕을 해주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족욕. 족욕을 해주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족욕을 하고 나서 쓰다듬어 주면은 훨씬 금상첨화죠. 그러니까 네. 발 지압 부위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어주는, 쓰다듬어만 네, 줘도 맞아요. 그것도 역시 10회 이상. 네. 네. 그리고 족욕은 시간을 꼭 30분 이내로. 30분 너무 이내. 오래 하는 거는 안 좋아요. 보통 사우나 안에서 땀 빼는 것도 뭐 30분, 40분, 1시간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진이 빠져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시간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20분 내지 30분 내로가 적당합니다. 네. 네. 이제 발 지압한다고 막 누르고 이럴 때 아픈 걸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 아픔이 사라지면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무리해서 눌러대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해서 누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이게 과하는 거는 부족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너무 과하게 압을 가해서 이게 멍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냥 약간 시원할 정도인 압이 제일 좋습니다. 네. 혼자서 발 이렇게 못하겠다. 네. 나 너무 힘들어. 배가 너무 나와서 막 이 자세 자체가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없을까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압 슬리퍼도 있고 뭐 폼롤러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예,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집에는 이게 작은 폼롤러도 있고 큰 폼롤러도 있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얘를 그냥 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에 TV 보면서 바닥에 누워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매트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잠깐 시범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거실에 누워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을 한 20cm 정도만 올렸다가 그냥 떠트리세요. 힘을 주지 말고 완전히 떠트리세요. 네, 완전히 이렇게 떠트리는데 한 발을 10회 정도 하고 또 반대 발을 10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거고 그리고 통증이 별로 안 느낍니다. 단지 관절이 약한 사람은 여기 무릎이 이상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인체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찌꺼기가 이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의 혈관 속에 혈류 찌꺼기도 70~80%가 무릎 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로 이게 발목 펌프를 하면 우리 무릎 아래 쌓여 있는 혈류 찌꺼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해서 체내에서 체외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펌프를 많이 이용해서 발목 펌프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내 몸을 순환해 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얘로 이게 하다 보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예민한 사람은 층간소음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기구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뼈 자리만 피해 주시고 종아리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되고요. 예,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바닥도. 발바닥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단지 발등은 뼈 때문에 조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지 주의할 점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살 시원할 정도지 너무 세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게 모세혈관이 또 터져서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맨발로 걷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맨발 자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맨발 걷기는 진짜 강력 추천하는 건강요법인데요. 단지 조심할 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왜냐면 발에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 특히 이게 심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너무 추운 날씨에 맨발로 걸으면 오히려 한기가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맨발로 이른 날씨에 걸으면 발에 한기가 돋아서 너무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오히려 이게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그래도 내가 걷겠다 그러면 수면 양말 신고 걷는 걸 권장하고 그리고 1년 4개월 걷는 분들인데도 꼭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파상풍 주사를 꼭 맞고 아, 걸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겁니다. 예. 네. 발을 지압해주는 것, 발을 눌러주는 것, 이거 네. 말고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네. 습관을 꼭 기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먹고 꼭 끝나고 탄산음료나 커피나 뭐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료수도 좋긴 하지만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예, 특히 따뜻한 물, 예, 물을 많이 이렇게 드시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음식에 다 그 간이 있어요. 달고 짜고 맵고 쓰고 그 간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그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맛있는 걸 먹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은데 그 맛있는 걸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 혈관의 혈액이 많이 탁해집니다. 예, 근데 따뜻한 물을 섭취해 주시면 우리가 먹는 그 조미료 있는 간을 좀 희석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과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다 온몸을 막 이럴 순 없잖아요. 발을 이렇게만 해도. 네. 예. 아까 직접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내 발만 하지 말고 가족들의 발도 같이. 아유, 가족이 금상첨화죠. 건강해야 나도 건강한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